퓨처웨이브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CEO의 사무실은 늦은 밤에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차가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화면에는 섬뜩한 빨간색 경고 메시지만이 가득했다. 시스템 페일리어, 크리티컬 에러, 시스템 마비, 치명적인 오류. 박정우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퓨처웨이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젊고 유능한 CEO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나약하고 절망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젠장,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 거야? 정우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옆에는 퓨처웨이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와 보안팀장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밤샘하며 시스템 복구를 위해 애썼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력과 보안 시스템을 맹신했고 어떤 위협도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알 수 없는 강력한 악성 코드가 침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CTO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이대로 두면 퓨처웨이브는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정우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김 여사. 퓨처웨이브 본사의 야간 청소부였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온화했다. 김 여사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병든 남편과 어린 아들 이준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 했다. 김 여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시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보안팀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김 여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네요. 얼른 청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우는 김 여사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부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김 여사를 무시하고 다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때 김 여사가 책상 위를 닦으려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제가 그걸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목소리를 향했다. 이준 김 여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낡은 교복 차림에 어깨에는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곳으로 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다. 준호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빨간색 경고 메시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준호를 보자마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겨우 청소부 아들 따위가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고 그는 준호를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꼬마야, 지금 여기서 무슨 장난을 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당장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 있던 CTO와 보안팀장도 준호를 비웃었다. 하하, 회장님, 저런 애송이가 뭘 알겠습니까? 빨리 쫓아내시죠. 준은 그들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고 그의 눈빛은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 메시지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악성 코드가 아니라 어떤 해커가 심어놓은 백도어입니다. 그리고 그 백도어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 코드를 역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준의 손가락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지식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구와 그의 기술진들은 준의 말에 경악했다. 백도어라니, 그들은 악성 코드로만 생각했지만 준은 단번에 시스템의 진짜 문제를 파악했다. 정구는 준을 향한 분노를 억누르며 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정우 회장은 이준의 말에 경악했다. 백도열하니, 그들은 악성 코드로만 생각했지만 준은 단번에 시스템의 진짜 문제를 파악했다. 전구는 준을 향한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백도를 당신이 찾아냈다고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단순한 청소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 있던 CTO와 보안팀장도 준의 말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치명적인 오류를 준이 단번에 찾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 여사는 아들 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준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여 준을 말리려 했다. 준아,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나가자.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들이 회장님께 찍힐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은 어머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우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저는 이 시스템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확신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준의 당돌함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신감에 알 수 없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준의 말대로라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조건이라,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지. 정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준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그가 작성하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그의 옆에 있던 CTO와 보안팀장은 준의 놀라운 프로그래밍 능력에 경악했다. 그의 코드는 완벽했고 그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준은 마치 시스템과 하나가 된 듯했다. 그는 시스템의 모든 오류를 꿰뚫어보고 백도어를 역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방어벽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스템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빨간색 경고 메시지는 사라지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시스템이 복구되었다니. 그는 꿈을 꾸는 듯했다. 그는 준을 바라보았다. 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모든 것을 해낸 듯이 미소 지었다.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악성 코드는 제거되었고 새로운 방어벽이 구축되었습니다. 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하군.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겁니까? 정우는 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준이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그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 여사는 아들 준이 시스템을 고쳤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정우는 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퓨처웨이브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정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준은 정우의 감사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퓨처웨이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 김 여사님을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정우는 준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준이 돈이나 명예를 요구할 줄 알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하다니. 정우는 준의 효심과 순수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준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이준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퓨처웨이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퓨처웨이브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듭시다. 준은 정우의 제안에 감격했다. 그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정우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여사는 아들 준이 퓨처웨이브의 CTO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준은 퓨처웨이브의 새로운 CTO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놀라운 프로그래밍 능력과 시스템 분석력은 퓨처웨이브의 모든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밤낮없이 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회사의 모든 보안 허점을 보강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이준은 마치 시스템과 하나가 된 듯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코드를 혼자서 다 작성할 수 있지? 이준 CTO님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미 망했을 거야. 박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인재를 찾아냈군. 직원들은 이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다. 이준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편 박정우 회장은 이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아우라를 느꼈다. 그는 이준이 단순한 청소부 아들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우는 이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이 과거 블랙 드래곤이라는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천재적인 해킹 능력으로 이름을 날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블랙 드래곤의 해킹으로 인해 정우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스타테크가 파산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우는 자신의 회사를 공격했던 그 해커 조직이 블랙 드래곤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준 CTO, 당신 혹시 블랙 드래곤의 일원이었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눈빛은 이준을 향한 의심과 함께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준이 자신을 속이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이준은 정우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회장님, 저는 블랙 드래곤의 일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회사를 공격한 범인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블랙 드래곤의 공격으로부터 회장님의 시스템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시스템에 침투한 악성 코드는 블랙 드래곤의 잔당들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파멸시키고 퓨처웨이브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준은 과거 블랙 드래곤에
강제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이준의 가족을 위협했고 그의 능력을 이용했다. 이준은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았다. 그리고 그는 블랙 드래곤의 잔당들이 정우의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우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저했다. 정우는 이준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준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정우는 이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준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정우는 이준에게 퓨처웨이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준 CTO, 당신의 능력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블랙 드래곤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퓨처웨이브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준은 정우의 제안에 감격했다. 그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정우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사는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퓨처웨이브의 CTO이자 정우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한편 블랙 드래곤의 잔당들은 이준이 자신들의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정우와 퓨처웨이브를 파멸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과거 블랙 드래곤과 연관되어 있던 골드 스타그룹의 회장 최민수에게 연락했다. 최민수는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정우를 제거하고 퓨처웨이브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준은 박정우 회장의 곁에서 퓨처웨이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민수와 블랙 드래곤 잔당들의 움직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의 탁월한 프로그래밍 능력은 퓨처웨이브의 모든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준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민수는 이준의 정체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자 그를 이용하여 박정우 회장을 제거하고 퓨처웨이브를 차지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블랙 드래곤의 잔당들을 규합하고 자신의 비서실장 윤동혁을 통해 퓨처웨이브의 주요 시스템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윤동혁은 최민수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이었다. 이준이 블랙 드래곤의 해커였다니. 놀랍군. 하지만 그는 이제 우리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정우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최민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준의 과거 비극과 관련된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협박할 생각이었다. 최민수는 박정우 회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전구가 과거 블랙 드래곤의 해킹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구는 그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다. 최민수는 정우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그를 흔들려 했다. 최민수는 언론의 정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퓨처웨이브의 주가를 조작하여 전구를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정구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전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퓨처웨이브의 회장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준은 최민수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밤낮 없이 퓨처웨이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민수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는 정구에게 자신의 과거와 블랙 드래곤에 얽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 최민수에게 협박당해 블랙 드래곤에 강제로 합류했으며 그의 지시를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전구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준은 눈물을 흘리며 전구에게 사과했다. 정우는 이준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가 죽은 사고가 최민수의 음모와 이준의 과거와 얽혀 있었다니. 정우는 이준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준 씨,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민수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에게 복수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준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이준과 함께 최민수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민수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아들 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이강우 아저씨는 정우의 부탁을 받고 최민수의 과거 행적과 골드스타그룹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수가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준은 정우의 과거를 치유하고 그에게 잃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정우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전구를 도왔고 정우는 그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최민수는 정구와 이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퓨처웨이브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어 회사를 마비시키려 했고 정우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정우와 이준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준은 최민수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민수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는 정우와 함께 최민수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의 목숨과 정우의 미래,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은 박정우 회장과 함께 최민수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최민수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정우는 이준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는 이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민수와 그의 비서실장 윤동혁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전구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최민수는 전구와 이준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민수는 전구와 이준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퓨처웨이브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전구와 이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준 내놈은 블랙 드래곤의 해커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정우 내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민수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윤동혁에게 정구와 이준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윤동혁은 최민수의 지시를 받고 퓨처웨이브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퓨처웨이브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윤동혁은 언론의 정구와 이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블랙 드래곤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준은 윤동혁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퓨처웨이브 내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이준은 정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윤동혁 부사장이 퓨처웨이브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회장님을 블랙 드래곤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이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이준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최민수와 윤동혁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준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퓨처웨이브를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입니다. 정우의 눈빛은 이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정우와 이준은 퓨처웨이브키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준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윤동혁에게 포착되었다. 윤동혁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윤동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정우와 이준에게 총을 겨눴다. 정우는 이준을 보호하며 윤동혁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이준은 정우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준의 어머니 김 여사가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아들 이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준아, 내 아들. 김 여사는 윤동혁의 사병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김 여사는 사병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녀는 비록 나약한 청소부였지만 아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모성애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결국 김태식의 총에 맞고 쓰러졌다. 엄마, 이준은 절규했다. 김 여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는 이준이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준아, 진실을 꼭 밝혀야 해. 김 여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김 여사의 희생은 이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윤동혁과 최민수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우는 이준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며 함께 복수를 맹세했다. 이준은 어머니의 죽음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했다. 그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윤동혁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윤동혁과 최민수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동혁은 이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알 수 없는 코드들로 뒤덮였고 그의 통신 장비는 먹통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윤동혁은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강호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호 아저씨는 정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민수와 윤동혁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윤동혁과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윤동혁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이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정우는 이준을 꽉 안아주었다. 이준은 어머니의 희생에 흐느꼈지만 정우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준은 김 여사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윤동혁 비서실장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박정우 회장은 이준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박정우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윤동혁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박정우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윤동혁 비서실장의 추악한 범죄와 퓨처웨이브,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퓨처웨이브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최민수와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박정우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윤동혁 비서실장의 잔혹함과 최민수 회장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박정우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최민수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박정우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골드스타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민수 회장과 윤동혁 비서실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박정우 회장과 이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박정우, 이준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민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박정우 회장과 이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골드스타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민수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우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이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김 여사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준은 김 여사의 죽음이 퓨처웨이브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준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를 코드의 영웅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이준의 능력이 어떻게 퓨처웨이브를 위험에서 구하고 최민수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준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정우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민수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박정우 회장과 이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박정우 회장과 이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정우 회장은 최민수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준은 박정우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정우 회장과 이준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윤동혁 비서실장과 최민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민수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이준의 용기와 정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민수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준과 정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수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이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정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퓨처웨이브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정우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윤동혁 비서실장이 어떻게 최민수 회장의 하수인으로 퓨처웨이브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민수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민수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준과 정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준은 최민수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민수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최민수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민수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골드 스타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윤동혁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민수 회장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정우 회장과 이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전구 회장과 이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퓨처웨이브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정우 회장과 이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박정우 회장은 최민수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강호 아저씨는 정우 회장과 이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김 여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퓨처웨이브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민수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퓨처웨이브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최민수 회장은 언론에 정우 회장과 이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 드래곤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박정우 회장과 이준은 퓨처웨이브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준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최민수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최민수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전구 회장과 이준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전구 회장과 이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전구 회장은 이준을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이준은 정우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전구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민수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전구 회장과 이준을 보호했다. 이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민수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는 최민수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박정우 회장과 이준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윤동혁 비서실장과 최민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민수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이준의 용기와 정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민수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준과 정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수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이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정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퓨처웨이브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정우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윤동혁 비서실장이 어떻게 최민수 회장의 하수인으로 퓨처웨이브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민수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민수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준과 정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준은 최민수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민수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최민수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민수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골드스타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윤동혁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이준은 병원에서 회복 후 퓨처웨이브의 새로운 CTO이자 박정우 회장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그는 퓨처웨이브의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회사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옆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고 이준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박정우 회장은 이준과 함께 퓨처웨이브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최민수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정우 회장은 이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동지애와 존경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가족으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은 퓨처웨이브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우 회장이 절망에 빠졌던 밤, 한 청소부의 아들이 나타나 던진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이준의 뛰어난 재능과 김 여사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정우 회장의 결단력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주었다. 이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